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AI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틱톡 모 회사로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 우려가 현실이 될 만큼 사이버 보안 기본법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대표를 뽑아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GPU 18,000장을 확보하고 최고급 AI 인재를 키우기 위한 대규모 경진 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가짜 연구소를 만들거나 논문 데이터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8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만에 적발 건수는 5배 가까이, 액수는 10배가 늘어 지난해 추징액은 270억 원에 달합니다. 유인원도 상대방의 무지를 느끼고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식의 격차를 감지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는 기존 통념을 뒤집은 것으로 인간과 유인원이 공통 조상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 관련법 제정과 컨트롤 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저비용 고성능으로 전 세계 AI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중국의 딥시크. 하지만 사용자의 키보드 습관까지 파악하는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딥시크 서비스를 자체 분석했는데 실제로 딥시크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종착지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민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5일부터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시켰지만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웹페이지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한 조치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분들은 자체적으로 삭제하시고 이용 안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딥시크는 다른 AI 기업의 정보 수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설정이 없는 데다가 누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인지 알 수 없게 하는 토큰화 과정도 거치지 않아 개인정보 자체를 통째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딥시크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 정보를 전부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광고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악용될 가능성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안의 목적상 정부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 정보를 국가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현재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만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AI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법안 상정과 폐기를 반복했던 사이버 보안 기본법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챗GPT에 이어 중국 딥시크 충격까지 전 세계는 인공지능 기술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일론 머스크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며 공개한 그록3. 그록3는 고성능 GPU 10만 개를 탑재한 슈퍼컴퓨터에서
2억 시간 동안 학습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은 양질의 데이터를 미리 학습할수록 좋은데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GPU라는 겁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 메타의 경우 15만 개의 고성능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고성능 GPU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2,000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고성능 GPU 연구 지원과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가대표 최정예 AI팀을 선정하여 대규모 GPU 자원, 연구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범용 인공지능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예타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컴퓨팅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슈퍼컴 6호기에 쓸 총 18,000장 규모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양질의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확충하고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챌린지 개최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한국형 챗 GPT 개발을 천명한 가운데 민간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현장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미래에 대비할 것을 장려하며 연구개발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부당 공제를 받은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00곳이 넘었고 추징액도 2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4조 6천억 원, 건수로는 5만 5천 건입니다. 정부 조세 지원 제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국가 전략 기술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최대 50%에 이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료 관련 기업이 연구 실적이라며 제출한 서류입니다. 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과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가 논문을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둔갑해 공제받기도 했고 혜택이 적은 일반 연구 개발을 혜택이 많은 신성장 원천 기술로 신고해 공제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 통지한 자료를 조작하는 등 가짜 연구소도 17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런 R&D 부당 공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이 부당 공제를 받아 적발됐고 추징액이 2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4년 만에 건수는 5배 가까이, 추징액은 10배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심사해주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상대방이 특정한 정보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인원인 보노보에게도 이 같은 능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한다는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속 보노보가 지켜보는 가운데 종이컵 3곳 중 하나에 먹이를 숨깁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가림막 때문에 먹이가 숨겨진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태. 그런 다음에 먹이가 어디에 있지라는 질문을 던지자 보노보는 재빨리 먹이가 숨겨진 컵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 이를 통해 유인원에게도 상대방의 무지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동료가 어떤 정보를 모르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협동 능력이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유인원이 동료와 소통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동료의 정신 상태나 신념을 바꾸려는 의도성까지 지녔는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지 못하고 거대하게 진화한 대형 조류도 장치를 조작해 먹이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페이 클라크 박사팀은 동물원에 있는 에뮤 3마리, 레아 2마리, 타조 4마리 등 팔레오그나텍과 조류 9마리를 대상으로 퍼즐을 풀어야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만든 실험을 10회씩 실시한 결과 시행착오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먹이를 먹으려면 플라스틱 판을 돌려 구멍을 먹이가 들어있는 칸에 맞춰야 하는데 에뮤와 레아는 모두 성공했지만 타조는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뮤와 레아 같은 팔레오그나텍과 조류가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연구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지구 둘레보다도 더 긴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인도, 남아공과 브라질 등을 잇는 약 5만 킬로미터의 케이블을 해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4만 킬로미터인 지구 둘레보다 긴 케이블을 해저에 깔아두는 셈입니다. 케이블 매설 작업은 2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약 20억 달러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인터넷의 뼈대로도 불리며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가 해저 케이블 전송로를 통해 오갑니다. 메타는 현재 16개의 해저 케이블을 다른 IT 기업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올해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나라가 필요한 숫자보다 많아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21일 의무,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현재 법제과에서 최종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훈령은 군의관과 공보위 등으로 입영해야 하는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나라가 필요한 숫자보다 많을 경우 이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가가 매년 선발해온 군의관은 통상 600명 안팎, 공보위는 200명 안팎으로 입영 대상자 수와 일치해왔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3,300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미필 전공의들 요구대로 올해 군의관과 공보위들 숫자를 더 늘리게 되면 내년부터 현역 의무장교와 공보위로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건 병역법상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찾은 통상당국자가 미 정부 관계자와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이 상호 관세나 철강, 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일부터 3박 4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정부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 기여도를 설명하고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해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점을 강조하고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관세 전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우려로 올해 수익 전망은 밝지 못했습니다. 고용 시장도 대기업의 구조 조정과 정부 효율부의 감원 조치가 반영되면 시장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월마트는 지난해 4분기 1년 전보다 매출이 4.6% 성장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에 대한 간접 지표로 통합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이 지난해의 5.1%에 비해 줄어든 데다 월가 예상치보다 낮은 3에서 4%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We expect consolidated net sales growth of approximately 3 to 4%, including the negative impact from lapping leap year. 경쟁사 타겟과 코스트코의 주가도 하락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여파로 유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국민이 관세에 대한 걱정으로 지출을 줄이며 소비 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와 함께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고용 시장의 안정성도 점점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1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5천 명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들어 스타벅스와 CNN, 다우, 사우스웨스트 항공,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등 대기업들은 잇따라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감원 조치가 향후 몇 주 안에 실업수당 신청 통계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그동안 탄탄했던 미국 노동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저가 밀어내기를 이어온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탄소강과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을 예비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본 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에서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고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무역 구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과에 철강업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겼으나 후판을 사용해 선박을 짓는 조선업계는 덤핑 관세로 전체적인 철강 가격이 상승해 원가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건설 부진 등의 여파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월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 CBSI는 1월보다 0.6포인트 낮은 85.3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째 떨어지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 9월 8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생산과 업황을 중심으로 1월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건설과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업황과 자금 사정 악화로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수출 개선으로 제조업 업황이 좋아졌지만 건설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비제조업은 나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장을 보러 가면 제철 과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딸기나 귤값이 비싸죠. 이런 금딸기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는 17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제철 맞은 딸기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금딸기로 불릴 만큼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제철 과일인데 딸기 값은 아직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딸기를 막 2박스 사왔으면 요즘 한 박스? 약간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막 동생이랑 같이 먹을 때면은 막 적게 먹으라고 아껴 먹으라고 하고. 실제로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한 딸기 가격은 직전 달보다 57% 넘게 폭등했습니다. 감귤과 멸치, 오징어 등 많이 오른 품목들과 비교해도 딸기 오름폭은 단연 눈에 띕니다. 1월 농림수산품 가격은 전월 대비 4.0% 상승했는데요. 딸기 등의 채소나 감귤과 같은 과실 등의 농산물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농림수산품과 함께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 건 공산품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이 4%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0을 넘어섰습니다. 석 달째 올랐는데 오름폭으로 보면 1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들어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소 내리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장바구니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1번가가 22일부터 주말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1번가는 슈팅 배송 상품을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주말에도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주문 상품은 다음 날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번가의 슈팅 배송은 평일 자정 전까지 주문한 상품을 대상으로 다음 날 배달하는 이길 배송 서비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주말 당일 배송 도입으로 11번가도 주 7일 배송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가 누수 등 각종 하자로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주가 2달 넘게 지연되면서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사전 점검일. 수돗물을 틀자 검은 물체가 꿈틀거립니다. 싱크대 배수등에 숨어있던 박쥐가 물 세례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에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1,1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전 점검 과정에서 누수와 균열 등 7만 건 이상의 하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첫 아이 가졌을 때만큼이나 이제 좀 기다려왔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많이 좋았었는데 이제 막상 사전 점검 이제 왔을 때부터는 눈물이 좀 많이 났습니다. 참다 못한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어야 할 입주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 누수를 아니면 하자를 잡아달라는 그 부분을 아직까지 이행을 못 해주고 있어서 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보수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텔에서 생활을 하는데 용인시는 하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시공사에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에서는 부실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는데 정말 실행을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시공사인 경남기업은 SM그룹 산하 건설사로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76위에 자리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재 제조 분야는 기술 사업화 생태계의 핵심 기술이라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방문해 로봇 인지제어 연구실, 바이오 로보틱스 연구실 등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구성원들과 소재 제조 분야 기술 사업화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산기술연구원은 에코 알루미늄 사례를 소개하며 공급망 관점에서의 기술 사업화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역 특화센터에 AI와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술 사업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민간 경제사절단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0여 경제사절단을 만났지만 한국과의 논의가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방미 일정에서 우리가 제안한 에너지와 원전, AI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